성관계랑 관계가 있다든지 성생활이 내가 문란해서 소음순이 까매지거나 늘어지거나 한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헬스티아 여성의원의 홍일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음순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소음순을 오늘은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소음순은 의사들이 봤을 때 불편해 보이더라도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상 소음순이라는 건 없고요. 활동하기 편하고 불편함이 없는 이상적인 소음순이 있고 좀 불편한 소음순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성관계랑 관계가 있다든지 성생활이 내가 문란해서 소음순이 까매지거나 늘어지거나 한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소음순 수술은 안검 하수가 있으면 불편해서 수술하는 사람이 있고 불편하지 않아서 그냥 지내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불편하고 가렵고 따갑고 뭐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오셔서 상담하고 수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음순 모형 만든 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불편해 보이는 소음순을 구현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보시면 이 노랗게 돼 있는 게 클리토리스거든요.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의 소음순 같은 경우는 클리토리스 위를 덮는 덮개, 음액 덮개 옆쪽으로 연결돼 있는 곁주름이 하나가 더 있고요. 소음순은 보통 클리토리스 밑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 음액 주름에서부터 연결된 소음순까지 굉장히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통은 이 음액 위쪽에 덮개를 삼각형으로 좀 예쁘게 다듬고 소음순은 일자로 보통 날렵하게 만듭니다. 소음순 모양은 환자분들이 다양한 모양을 원하시기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소음순의 커브를 살려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거의 없애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너무 짧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활동하기 가장 편한 소음순 같은 경우는 다리를 오므렸을 때 대음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음순과 높이가 동일한 소음순이 가장 편안한 소음순이고요. 커브를 만들어 드리는 거는 어렵지는 않지만 커브를 만들어 놓으면 그 커브에서 제일 돌출된 부분이 또 쓸려서 불편함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고주파를 이용한 보비라든지 아이리스 시저로 절개를 합니다. 뿅. 그리고 사실 소음순이 어떤 기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짧지 않게 잘라야 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 안쪽이 질과 연결되는 부위와 바깥쪽이 경계가 살짝 있거든요. 이 경계 안을 침범하게 짧게 자르면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성교통이 생긴다거나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너무 짧지 않게 그리고 안쪽을 너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여기 항문으로 연결되는 이렇게 회음부까지 두꺼운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소음순을 쭉 절개를 하고 아래쪽까지 회음부 정리를 조금 해줘야 소음순 자체가 만들어놨을 때 편하기도 편하지만 모양도 좀 예뻐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할 때 환자분들이 이제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소음순을 잘라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순에 이제 착색이 심한 분들은 색소가 남아있거든요. 소음순 컬러 자체도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도 많이 오시는데요. 그런 걸 하려면 여기를 박피를 해야 됩니다. 아무는데 보통 2주 이상 가고 좀 통증이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서 원하시면은 해드릴 수 있지만 회복 기간이 일반적인 소음순 수술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짠! 수술을 다 하고 난 뒤에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클리토리스를 덮는 덮개가 보이고 소음순이 이렇게 보이게 남기면 되겠습니다. 보통 저는 서서히 짧아지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거를 좀 선호하기는 하고요. 이렇게 다리를 오므렸을 때 소음순이 대음순하고 높이가 비슷하거나 소음순이 대음순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통 의사들이 향하죠. 색깔은 사실 이게 모형이라 가지고 되게 핑크인데요. 동양인들은 대부분 대음순 쪽에도
그렇고 소음순 쪽에도 색소 침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컬러는 환자분들이 사실 많이 신경 안 쓰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수술 전후 주의할 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술과 담배입니다. 상처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금연은 수술하기 전부터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음주 같은 경우에도 수술 후 보통 저는 2, 3주까지는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술, 담배 수술 전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출혈이 그렇게 많은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거를 오래 끊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아파요? 이거 아파요? 이 질문인데요. 보통은 통증 같은 경우에는 2, 3일째 가장 환자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고요. 첫 24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먹는 약으로 커버가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냉찜질입니다. 보통 쌍꺼풀 하고 난 뒤에도 냉찜질 하는 그 팩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희 병원도 소음순 수술을 하면 얼음팩을 드리는데요. 그 얼음팩으로 약간 압박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꽉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피딱지들이 좀 묻어있기 때문에 냉찜질을 쫙 했을 때 그 피딱지들이 얼어서 생리대에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붙어서 실밥이랑 막 엉겨가지고 생리대가 잘 안 떨어진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 환자분들한테 생리대를 한 상태에서 샤워기로 물을 뿌리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소변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소음순 수술 후에는 필연적으로 물이 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이 닿아도 괜찮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속옷을 오히려 너무 억지로 확 벗다가 피딱지가 떨어지면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냉찜질하다 피딱지가 얼어서 잘 안 떨어진다 하면 샤워기로 이렇게 물을 살살살 뿌려서 피딱지를 조금 녹인 다음에 속옷을 벗으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네, 보통 회복 기간은 한 일주일 뒤에 실밥을 뽑게 됩니다. 실밥 뽑고 난 뒤에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면 되게 급성으로 생긴 붓기들이 좀 가라앉고요. 그때도 딱딱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상처가 났기 때문에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보통은 한 달 정도까지, 아주 길게는 3개월까지는 조금 딱딱하고 내 살 같지 않은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3개월이 지나면 살이 다시 하늘하늘해지고 말캉말캉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끔 병원에 다시 내원하시기 힘들어서 녹는실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뭐 물론 녹는실로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녹는실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물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녹지 않는 실보다는 분비물이 좀 많이 나오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녹지 않는 실로 저는 봉합을 하려고 하는데요. 병원에 내원하시기 힘든 분들은 아주 얇고 빨리 녹는 봉합사로 저희가 봉합을 해드리니까 그 점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불편해하시는 느낌 중에 또 하나가 먹먹한 느낌인데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서서히 감각도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소음순 수술 시뮬레이션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환자분들이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음순은 레이저나 고주파로 깎든 아니면 의료용 아이리스 시저로 깎든 길어져 있는 소음순을 깎고 봉합을 하고요. 회복 과정을 거치고 나면 생각보다 아주 많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소음순이 좀 길고 크거나 아니면은 반복적인 외음부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원인이 뭔지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을 받으시면 되고, 수술 외에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니까 진단을 일단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소음순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가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